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독일 범죄 역사상 최대 미스터리이자 대표 미제 사건으로 불리는 살인자 없는 살인사건 요그체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4년 10월 26일 새벽 3시경 두 명의 트럭 운전사가 하겐의 45번 국도 인근에서 도로를 벗어나 추락한 파란색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추락하면서 나무와 충돌한 것인지 앞범퍼가 부서진 상태였고 운전석은 비어있었으며 조수석에는 벌거벗은 채 피를 흘리고 있는 한 남성이 있었죠. 남성은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려 1분 1초가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은 즉시 신고하고 남성이 의식을 잃지 않게 계속 말을 걸었죠. 남성은 구급차를 타고 이송되는 내내 4명의 남성과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급 요원이 함께 있던 4명의 남성이 친구들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그렇지 않다고 답한 뒤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고 말았죠. 발견 당시 남성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다는 것과 운전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놓고 볼 때 강력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서독 출신으로 식품가공과 생산을 담당하는 34세 식품기술자 귄터 스톨로 밝혀졌죠. 아내와 지인들은 귄터 스톨이 사망하기 전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듯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어서 미안해.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어. 모두가 나를 반대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들이 나에게 끔찍한 짓을 할까봐 겁이 나. 귄터 스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중얼거렸지만 정작 그들이 누구인지 정체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아내와 지인들은 그저 귄터 스톨이 심한 편집증을 앓고 있으며 헛소리를 한다고 여겼죠. 흔히 편집증이라고 부르는 편집성 인격 장애 환자는 아무 근거 없이 타인이 자신을 착취, 기만하거나 해치려 한다고 믿는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실제로 사고 당시 귄터 스톨은 업무가 어려울 만큼 동료들을 불신하고 공격해 해고된 상태였고요.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보통의 편집증 환자는 가족, 지인, 동료 등을 가리지 않고 불신하는 데 반해 귄터 스톨의 경우에는 직장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적개심을 드러냈으며 아내와 지인들은 여전히 믿고 의지하는 듯 보였다는 것이죠. 사망 직전 행적에도 미심쩍은 점이 많았습니다. 귄터 스톨은 사건 전날인 10월 25일 오후 11시경 평소처럼 아내에게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무언가 깨달은 듯 이제야 알았어 라고 외쳤죠. 그리고 요그체라는 의문의 문장을 종이 위에 썼다가 지우개로 박박 문질러서 지워버렸습니다. 종이도 구겨서 휴지통에 버렸는데 남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아내가 내용을 확인하면서 어떤 글자가 적혀 있었는지 알려지게 되었죠. 이상한 행동을 한 귄터 스톨은 한껏 후련해진 얼굴로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곧 돌아올게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선 귄터 스톨은 마치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처럼 들뜬 상태로 가장 좋아하는 인근 술집으로 간 뒤 맥주 한 잔을 주문했죠. 그런데 맥주가 나오기도 전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얼굴에 상처가 생깁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린 귄터 스톨은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을 호소했으며 걱정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말한 후 자신의 차를 타고 사라졌죠. 술집을 떠난 지 2시간 후인 오전 1시경 귄터 스톨은 부모님 댁에 있는 옛 동네에 나타났습니다. 동네는 술집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는데 2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온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죠. 귄터 스톨은 부모님 댁으로 곧장 가지 않고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이웃 할머니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자정을 넘긴 늦은 시간에 한마디 연락도 없이 찾아온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이웃 할머니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일단 돌아가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타일렀죠. 귄터 스톨은 잠긴 문 밖에서 오늘 밤에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호소했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진 않았지만 몹시 겁에 질려 있었고 누군가를 경계하는 것 같았죠. 할머니가 일단 부모님 댁으로 가라고 해도 부모님은 날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거부했습니다. 한참의 씨름 끝에야 아내에게 돌아가겠다며 떠나죠. 그리고 2시간 후 고속도로 인근에 추락한 차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사경을 헤매는 모습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조사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수사 결과 귄터 스톨은 사고 전에 이미 심각한 부상을 입은 뒤 조수석에 태워진 채 사고 현장으로 옮겨진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부상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아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죠.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발견된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엔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질까 두려워 벗긴 것이라고 여겨졌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귄터 스톨 소유의 사고 차량이 현장에 남아있어서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귄터 스톨이 주행 중에 환각 증세를 일으켜 스스로 옷을 벗었고 나체인 상태로 도로에 뛰어들었다가 누군가 차로 귄터 스톨을 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져 경찰은 두려움을 느낀 운전자가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또는 귄터 스톨이 죽었다고 생각해 인적이 드문 국도 인근까지 태우고 간 후 차량과 함께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습니다. 범인이 왜 이토록 기묘한 유기 방법
방법을 택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겨진 가운데 최초로 사고 현장을 발견했던 2명의 트럭 운전사도 현장에서 흰색 상의를 입은 남자를 보았다고 증언했죠. 흰 옷을 입은 남자가 부상을 입은 듯 비틀거리며 차량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트럭 운전사가 다가가자 달아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국도 주변에서 흰색 옷을 입은 히치하이커들을 봤다는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목격자들이 봤다는 흰색 옷은 의사나 연구원들이 유니폼처럼 입는 흰 가운과 비슷해 보였지만 누구인지 사고 현장에 있었던 남성과 동일 인물인지 여부는 끝내 밝혀낼 수 없었죠. 목격자들도 흰색 상의 말고는 기억해내는 게 없었거든요. 수사가 개시된 지 6개월 동안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던 경찰은 퀸터스토리 불법 약을 구매하기 위해 네덜란드로 향하다가 불행한 사고에 휘말렸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퀸터스토리의 행적을 증명할 근거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죠. 정체불명의 그들에게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다가 알몸으로 그것도 죽어가는 상태로 발견된 퀸터스토리의 이야기는 독일 내에서도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내의 증언을 통해 퀸터스토리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요구체라는 메모가 알려지면서 사건과 관련해 결정적인 단서일 것이라는 추측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독일 수사 당국도 조사관들을 투입해 집중 조사를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세계 어느 언어에도 요구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고 특별한 의미가 담긴 암호문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죠. 수사가 유야무야 종결된 이후에도 마지막 메모에 대한 미스터리는 계속돼 1985년 4월 12일 당시 인기 있었던 독일판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간 후 유의미한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몇몇 아마추어 무서운 애호가들은 피해자의 아내가 봤다고 증언한 요구체라는 메모가 사실은 YO6TG일 것이라고 제보했습니다. 요구체에서 가운데 글자 G를 숫자 6으로 바꾸면 루마니아 라디오 방송국의 호출 신호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피해자와 루마니아 라디오 방송국 간의 연관관계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피해자를 친 사고 차량의 번호판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번호판을 쓰는 차량은 없었죠. 차량 번호판이 맞다고 한들 퀸터스토리 메모를 작성한 것은 사고가 일어나기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예지력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면 사고 장면을 미리 보고 메모를 남기는 것은 불가능했죠. 요구체가 자이고트의 에너그램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에너그램은 어떤 단어나 문장을 구성하는 글자의 순서를 바꿔 다른 단어나 문장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걸그룹 르세라핌도 I'm fearless라는 문장을 에너그램에서 만든 이름이죠. 일종의 지적 유의, 언어 유의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권 국가에서는 놀이처럼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이고트는 우리말로 수정란을 의미합니다. 두 개의 생식자, 즉 남성과 여성의 생식세포가 수정되면서 형성되며 각 생식세포의 유전 정보를 받아들여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죠. 퀸터스토리 생전 식품 기술자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자이고트가 유전자 재조합 식품 GMO를 뜻하는 것이 아닐까 추정되었습니다. 유전자 재조합 식품 연구에 참여했던 퀸터스토리, 무언가 밖으로 알려져서는 안 될 기밀을 알게 되어서 입막음 목적으로 살해당했다는 추정이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사실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요구체라는 글자를 뒤집으면 흘려쓴 숫자 027906이 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무슨 의미인지 사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죠. 결국 요구체 사건은 범인의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독일 범죄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독일 국민들은 퀸터스토리의 기괴한 죽음과 이상한 메모를 둘러싼 미스터리가 언젠가 해결되길 청원하고 있죠. 다행인 것은 피해자의 파란색 폭스바겐 골프 차량에서 신원미상의 DNA가 발견되었다는 것인데 사건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울리 카이저 조사관은 증거실에 DNA가 보관되어 있는 한 어떤 식으로든 범인의 덜미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너무 단서가 없어서 의심되는 사람마저도 없어서 미스터리한 요구체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